흰자보다 바깥쪽의 피부가 늘어지는 거는 쌍꺼풀 절개 라인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눈썹화 절개 상안검 수술 또는 눈썹화 거상이라고 불리는 수술을 추천하게 되는데 안쪽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쪽에 피부가 좀 많이 울어 있다. 이러면 쌍꺼풀 수술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안녕하세요, 정모입니다. 네, 전 직원입니다. 사실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이마와 아주 가까운 눈 윗꺼풀, 상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눈보다는 눈 윗꺼풀의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눈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상에서 가져가는 그 퍼센트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눈은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눈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장 미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눈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코도 하고 눈썹도 하고 뭐 턱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눈이 가장 또 아이러니하게 얼굴에서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눈꺼풀이 얇아서일 수도 있고 또 눈을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든 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얇기도 하고 무의식 중으로 진짜 하루 종일도 몇 번씩이나 몇천 번씩이나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리가 책을 새로 사면 잘 안 펴지잖아요. 네. 책을 폈다 접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잘 펴집니다. 잘 펴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행위 자체는 이 쌍꺼풀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의 그 어떤 기관보다 노화가 좀 빨리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쌍꺼풀이라고 하는 거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이 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려면 눈꺼풀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눈꺼풀 올림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근육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는 않고 이 근막 같은 게 앞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너무 앞에까지 있으면 눈꺼풀이 좀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판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양인이랑 동양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 건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동양인이랑 차이가 납니다. 쌍꺼풀이 항상 있는 이유는 이게 위쪽 부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지방이 아래까지 되어 있어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른데 건판과 이 눈꺼풀 올린 근육의 연결 구조에 따라서 이 노화에 진행되는 거에 따른 양상이 다른 겁니다. 이 조직이 얇아지고 이 건판 뒤쪽으로 연결이 돼 있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이게 뒤쪽으로 퇴축이 될 수가 있는데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딱 건판을 물어서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이 늘어나는 거죠. 인대가 늘어나듯이. 그러면 눈 뜨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눈꺼풀을 올리지 못하고 앞쪽에 있는 안화 지방층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눈이 깊이가 깊어지는데요. 안쪽으로 이 올려줘야 되는 밑으로 당겨져 있는 구조물들이 뒤로 벌어지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거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꺼풀 위쪽에 있는 지방을 뒤로 당기는 거죠. 어쨌든 눈이 쑥 들어가는 거.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눈꺼풀 올린 거는 안구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와서 뒤로 이렇게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를 당기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당기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지방 이식만 하거나 아니면 필러 같은 것만 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눈꺼풀 올린 금을 방해하기 때문에 눈 뜨는 게 조금 무거워지고 그럼 더 피곤해 보이고 움직임 때문에 울퉁불퉁함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노화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교정하려면 소위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걸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눈매 교정은 사실은 꼭 노화하지 않아도 눈을 뜨는데 원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보통 노화를 위한 눈꺼풀 수술이라고 하면은 상안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매 교정과 상안검의 결정적 차이는 어떤 걸까요? 절개 눈매 교정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쌍꺼풀 라인에 절개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자른 김에 남는 피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네. 이 남는 피부를 많이 잘라낼수록 우리가 상안검, 일반적인 상안검 수술에 가까운 수술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 올린 근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는 걸 좋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수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눈매 교정, 두 번째는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남는 피부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요 세 가지가 네. 이 절개 눈매 교정 또는 상안검 수술의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눈매 교정을 주로 눈을 좀 크게 뜨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절개 눈매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는 피부를 정리하는 게 주 목적인 수술일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메인이라고 하면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과정이에요. 수술의 과정은 동일한데 그 안에서 약간의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눈을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따라서 이제 보기 좋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노화로 인해서 늘어난 피부를 좀 제거를 하면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든다. 요렇게 하면 상안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 사실 제 주변에 또 많은 뭐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저희 어머니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결과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딱 개선만 되면 좋지만 어떤 분들은 눈매가 그 전에는 엄청 부드럽고 선한 분이셨는데 쌍꺼풀이 엄청 진해지면서 세고 사나운 것 같은 인상으로 변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각각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알면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우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라인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은 눈매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을 먼저 하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눈 뜨는 올린 근육을 가까이 고정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이나 상안검 수술을 할 때 부분 수면을 하는 이유는 눈 뜨고 감는 거를 수술 중간에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항상 좌우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눈이 오른쪽인 사람이 있고 왼쪽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듯이. 그래서 어느 쪽 눈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 눈의 작동 구조가 다르고, 어느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이 보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상 반응도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먼저 그걸 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제 단단하게 붙어 있는 쌍꺼풀이 있으면, 원래 쌍꺼풀이 있었던 사람은 쌍꺼풀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쌍꺼풀이 희미하거나 네. 라인이 겹져 있거나 그래서 하나를 또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남는 피부를 자르거든요.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상안검 부분의 눈꺼풀은 아래 속눈썹에 가까울수록 피부가 얇고요. 네. 눈썹으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수술을 할 때 남는 피부가 많아요. 그러면 아래로 처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쌍꺼풀 라인을 아주 높게 잡거나 아니면 쌍꺼풀 라인은 정상적인 위치에 잡고 피부를 많이 자르면 돼요. 네, 그렇죠. 두 가지 다 이제 눈이 소세지처럼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네. 이 위쪽 부분이 되게 두툼하겠죠. 그렇죠. 통통한 쌍꺼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 쌍꺼풀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힌 주름이잖아요. 네. 얇은 주름인데 그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이 통통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 보면 쌍꺼풀 위쪽에 살이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마치 지방이 낀 것처럼. 눈꺼풀의 두꺼운 부분까지 피부를 많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눈을 잘 못 뜨니까 하는 수술일 거잖아요. 피부가 남고 뭐 진물을 시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를 텐데 그 피부를 그렇게 많이 자르거나 많이 올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 했을 때 두 개가 다 모두 소세지가 된다면 그 소세지가 되지 않고 눈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눈 성형 수술을 할 때는 쌍꺼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눈을 뜨면 가려지는 쌍꺼풀 위치에서 피부를 위아래로 자르는 형태로 교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눈꺼풀이 피부가 남는 경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시고 흰자보다 바깥쪽의 피부가 늘어지는 거는 쌍꺼풀 절개 라인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뜬고 감는 거는 흰자가 있는 부분만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흰자 바깥쪽에는 눈을 뜨던 감던 그냥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쌍꺼풀 라인이 약간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쌍꺼풀 라인 안에서 무리하게 잘라내면 바깥쪽으로 흉터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눈썹파 절개 상안검 수술 또는 눈썹파 거상이라고 불리는 수술을 추천하게 되는데 거울을 보시면 흰자보다 눈썹의 가쪽이 좀 더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눈꺼풀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 수술의 단점은 안쪽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은 흰자가 걸쳐 있는 부분에 남는 피부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눈썹파 상안검 또는 눈썹파 거상 수술은 안쪽 부분보다 좀 바깥쪽. 왜냐하면 눈썹보다 조금 바깥쪽에서부터 절개를 해야 자연스러워지니까 네. 거기서부터 눈썹까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가쪽에 피부가 좀 많이 울어 있다. 이러면 쌍꺼풀 수술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바깥쪽의 피부는 눈썹 밑에서 잘라 없애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같이 했을 때 효과가 그렇죠.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원리를 보통은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 병원이 돈독이 올라서 수술을 딴 데는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병원은 2개나 하라 그러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수술 하나로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뭔가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로 다 해결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개선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충분히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쌍꺼풀 수술을 하셨을 때 그러면 뭐가 바뀌냐고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은 수술 전이랑 수술 한 달 뒤 사진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희미한 쌍꺼풀이 있거나 아니면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할 때는 눈 뜨는 힘을 좋게 만드는 것 플러스 쌍꺼풀 라인을 예쁘게 정리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눈매 교정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또렷하게 떠지고요. 붓기나 이런 것들은 한 2주 정도면 빠져서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이 절개 라인이 있는데 흉터가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리되지 않게 쌍꺼풀 절개 수술을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쌍꺼풀 라인을 또렷하게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썹 부분에 좀 무너짐이 있거나 아니면 가쪽 부분에 피부에 짓무름이 많거나 이러면 이제 눈썹파 절개 같은 수술 또는 더 나아가서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같이 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는 게 좋죠.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비유가 우리가 바지를 입고 있는데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은 네. 바지가 길어서 쓸리는 상황에서 허리춤을 당기는 수술이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이에요. 그리고 눈썹파 절개 수술은 무릎 위에서 접어 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쌍꺼풀 수술은 밑단을 바지 접는. 끝단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바지춤을 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무릎을 좀 위로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밑단을 어느 정도 예쁘게 접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특히 이제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이랑 눈썹 파절개 수술하고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이제 눈썹 이마 거상 수술은 너무 큰 수술인 것 같고 그렇죠. 눈썹 밑에 절개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두 개를 비슷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썹파 거상 수술은 눈썹이 거상되지 않습니다. 눈썹 아래를 네. 거상하는 수술인 거죠? 그렇죠. 저는 눈썹파 거상이라고 하지 않고 눈썹파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 눈썹 밑을 자르면 네. 위쪽에 눈썹이 아래로 좀 내려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는 거거든요. 네. 눈썹을 위로 올리려면 위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눈썹 이마 거상 수술과 눈썹파 절개라고 하는 눈썹파 거상 수술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썹도 올리고 눈썹파 절개 피부도 자르고 쌍꺼풀 수술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소세지 같은 눈, 인위적인 눈, 인상이 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장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문득 하나 떠오른 게 그럼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눈썹 하 상안검 방법으로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정확한 얘기고 보통은 거울을 보셨을 때 검은 동자가 조금 눈꺼풀이 가려져 있거든요. 네. 요거하고 눈썹하고 사이에 검은 동자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 간격이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조금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그 속눈썹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검은 동공보다 더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눈썹파 상안검 수술 또는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하시면 거리가 더 좁아지면서 인상이 더 진해집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은 보면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되게 좁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안 좁아요. 그 사람들은 얼굴이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네. 눈썹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눈이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리가 엄청 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정면에서 보기에 좁아 보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눈 구조 자체가 눈 뜨는 힘도 좋고 눈의 크기도 크고 얼굴은 작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눈썹하고 눈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가 너무 좁게 되면 인상이 좀 세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을 예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눈썹 문신을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절개 눈매 교정으로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 인상이 세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려서 맞아요. 왜냐하면 절개 눈매 교정으로 수술을 하면 처져 있는 구조물 자체들이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 속눈썹이 약간 들립니다. 그러면서 안쪽이 약간 들려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속눈썹 문신을 할 때 내려가 있는 상태로 예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수술을 해서 이게 많이 보이게 되면 속눈썹 문신을 더 많이 한 효과가 나요. 완전 그래서 거기를 다 까맣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크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쵸. 분명히 눈도 커지고 쌍꺼풀도 예뻐지고 했는데 눈썹하고의 거리가 가까워도 눈이 인상이 세져 보인다 그러면 속눈썹 문신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무리하게 쌍꺼풀 라인을 잡아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거나 속눈썹 문신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거나 이럴 때 인상이 조금 뭔가 눈 수술은 소시지도 아니고 괜찮은데 왜 인상이 나빠졌지? 그러면 대부분 두 개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특히 눈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복잡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너무 간단하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 엄마의 상안검 수술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문가만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 정도는 충분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잘못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수술이나 과도한 수술을 받으시지 않으면 하는 마음에 맞아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눈썹의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시고 눈썹을 올렸을 때 라인도 예쁘고 괜찮은데 이러면 눈썹의 위치를 조정했을 때 예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눈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눈썹이 어느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지 쌍꺼풀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눈썹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보시면 다른 예쁜 눈이랑 본인의 눈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네네. 수술의 과정은 물론 합병증이 안 생기고 예쁘게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네. 이 모든 엄청난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눈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수술 전에 네. 혼자서라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눈 건강이 중요한데요. 컨택트 렌즈를 쓰시는 것은 안검하수가 빨리 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요? 네.
소프트 렌즈보다 하드 렌즈가 그게 좀 심하고 실제로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이 렌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쵸. 내가 안경을 쓰면 좀 안 예뻐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는데 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눈을 자주 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꺼풀 올림 근육하고 관련된 구조물들이 헐거워지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쌍꺼풀 테이프나 뭐 쌍액 이런 거 네. 해서 하는 거를 좀 말리는 편인데 그게 눈꺼풀의 얇은 예민한 구조를 노화를 빨리 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렇게 하게 두실 바엔 차라리 수술을 시켜주셔라.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속눈썹 문신을 진하게 하는 것도 네, 그렇죠. 눈이 처지는 부분들을 수술 아닌 뭔가로 해결하려고 해보신 건데 그것도 결국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전에는 눈을 비비지 않도록 눈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렇죠. 손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